예, 두 번째, 합리고용평등법. 자, 먼저, 일본의 의회의 취지.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의 모집 채용에서부터 성진 정년일까지 노동의 모든 과정에 걸쳐 남녀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 근로기법 6조의 한계가 그였죠.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때문에 모집 채용에서의 차별은 6조에서 보호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법이 남녀고용평등법인데, 이 법이 이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점점 여성 근로자 특별보호의 내용이 추가돼 가지고 처음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이었는데 지금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그렇게 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법의 형식면에서 본다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를 규제하는 데 반해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즉 법조문에 사업주는 어떻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여야 한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 파견 사업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의 사업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아니라 해당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라든가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한다든가, 그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시켜야 한다든가 그런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호 대상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만을 보호하는데, 즉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만 보호하는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모집 채용 과정에서의 근로자까지 보호하기 때문에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용 과정 중에 있는 근로자, 또 재발 의사를 가진 자까지 포함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것은 입증 책임, 즉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분쟁 해결의 입증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원래 일반 입증 책임에서는 그 내용을 주장하는 자, 우리 부당해고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되고, 부당노동행위 같은 경우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노동자업과 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되는데, 남녀 차별 같은 경우 차별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사업주한테 책임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근로법 6조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남녀고용평등법에서의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같은 경우는 사업주한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그 책임을 전환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하자라든가 어떤 공장에서 만든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소비자들이 그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조자 책임 같은 경우는 물건 만든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 즉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의료가와 같은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일반 환자가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의사가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야 한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주장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통과 안 됐습니다. 근데 노동관계법에서는 이렇게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가지고 상대방에게, 즉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기간제, 파견 근로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입증 책임이 사업주한테 있습니다.